한국 강원도의 외진도로 어두운 길에서 운전 중이던 독일 여성이 그만 갑자기 튀어나온 무언가를 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여성이 당황해서 운전대를 잡고 벌벌 떨고만 있을 때 복면을 쓴 남성들이 무기를 든 채 여성이 탑승한 차량의 문을 마구잡이로 두들기는데요.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좋다고 알려진 한국에서 이 여성은 대체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살고 있는 노가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생전 처음으로 유럽을 벗어난 곳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제가 선택한 곳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이유는 바로 아름다운 자연 때문이에요. 일단 독일과는 달리 한국에는 높은 산들이 즐비해서 엄청난 경치를 감상할 수 있을 뿐더러 강원도라는 곳은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곳이라고 들었기에 이곳을 꼭 가보고 싶었죠. 아무래도 제가 한국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바로 언어 문제였는데요. 한국은 비영어권 국가이다 보니 긴급 상황 시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제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런 걱정은 싹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한국인들은 웬만한 유럽인들보다 영어를 잘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에서든 어디에서든 제가 헤매는 모습을 보이면 한국인들은 그 즉시 달려나와서 저를 도와줬거든요. 차를 렌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렌터카 업체에서는 외국인인 저를 위해 내비게이션까지 영어로 설정해줬을 뿐만 아니라 한국 고속도로의 안내판은 어찌나 영어 표기가 잘 되어 있던지 저는 한국어를 거의 못함에도 전혀 문제없이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지금 막 공사를 완료한 듯 훌륭한 상태를 자랑하는 한국의 고속도로나 깨끗하고 선명한 도로 노면 표시를 보면 제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받아서 한국이 너무 부러워지기도 했네요. 한국인들은 이런 훌륭한 인프라를 당연하게만 생각하겠지만 저는 불과 저번 주에만 해도 독일의 도시 외곽에서 움푹 파인 도로 때문에 큰 사고가 날 뻔하기도 했고 유럽의 울퉁불퉁한 도로와 낡아서 보이지도 않을 지경에 이른 도로 노면 표시를 보다 보면 한국이 정말 특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테죠. 무엇보다 저는 한국의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시시각각 바뀌는 풍경들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는데요. 서울에서는 고층 빌딩들이나 아파트의 모습들이 주로 보였다면 강원도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산과 나무, 그리고 가끔은 논밭 등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들이 보여서 저는 혼자 운전함에도 지루할 틈이 없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운전을 하면서 문제가 한 번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엄청난 위기를 겪기도 했거든요. 바로 톨게이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지갑을 확인해 봤는데 잔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작 몇천 원의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해 한국에서 가장 큰 화폐 단위인 5만 원을 지불한다면 직원은 분명 거스름돈을 제대로 거슬러주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탈리아에서 운전을 했을 때 큰돈을 냈지만 잔돈이 없다는 핑계로 거스름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직원을 만난 적이 있고 쓸데없이 큰돈을 낭비했다는 마음에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날의 악몽을 떠올리며 떨리는 손으로 한국인 직원에게 5만 원짜리 지폐를 건넸는데 놀랍게도 한국인 직원은 몹시 작은 화폐 단위인 100원 단위까지 하나하나 맞춰서 제게 알맞은 거스름돈을 건네주는 것 아니겠어요? 도대체 한국의 톨게이트에는 돈을 얼마나 많이 보관해두길래 이런 큰 돈을 당연하다는 듯이 거슬러 줄 수 있는지 저는 한국의 치안과 서비스에 대해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의 톨게이트에서 이 정도의 큰 돈을 아무렇지 않게 거슬러줬다간 강도의 타겟이 되어 모든 돈을 빼앗기기 십상이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탈리아로 여행 갔을 때와는 달리 엄청난 감동을 받은 채 강원도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는 무척이나 놀라운 곳이었습니다. 산과 강, 숲, 바다 등 강원도에는 없는 게 없었고 그렇게 정신없이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더군요. 저는 해외여행을 다닐 때나 심지어 제 조국인 독일에서도 절대로 밤늦게 혼자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숙소로 향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밤길에는 여자나 어린아이들도 마음 놓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저는 왠지 모를 안심이 됐는데요. 그리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라고 알고 있었기에 저는 용기를 내서 강원도를 조금 더 구경하고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인류의 선진국이라서 그런지 어두운 밤이 되었음에도 도로에는 가로등이 환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고 반사판이나 형광패널 등의 인프라도 잘 되어 있어서 전혀 무리 없이 운전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내비게이션을 잘못 입력했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가로등도 거의 없는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고 이내 건물들조차 거의 안 보이는 외진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저는 계속해서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로 들어갔고 순간 사람처럼 보이는 뭔가가 갑자기 튀어나오길래 저는 브레이크를 밟을 새도 없이 그 물체를 차로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순간 패닉에 빠졌고 그렇게 운전대를 붙잡고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제가 미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죠. 저는 용기를 내서 차 밖으로 나갔고 그곳에는 죽은 사슴이 덩그러니 놓여 있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동물은 사슴이 아니고 고라니라는 거의 한국에만 서식하는 희귀동물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때는 사슴인 줄로만 알았죠. 저는 운전을 하면서 뭔가를 친 적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황급히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단 몹시 늦은 시간이었기도 했고 이곳은 도저히 어디인지 감도 안 잡히는 외진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의 충격 때문인지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더니 기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더군요. 저는 일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외진 곳에 오는 차량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거든요. 실제로 유럽에는 아직까지도 외진 도로에서 많은 범죄들이 벌어지고 있고 최근 독일에서도 주행 중 고장난 차 때문에 잠시 멈춰선 여성 운전자에게 다른 운전자가 도와주는 척하며 접근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일어났고 지금도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떠들썩하거든요. 생각이 여기까지 미쳤을 때 저는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였고 결국 고장난 차량에 갇혀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으로 트럭 한 대가 지나가더군요. 충격적이게도 그 트럭은 이내 멈추더니 서서히 후진을 하며 제 차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곧 얼굴을 가린 남자들이 트럭에서 내리더니 날이 엄청나게 서 있는 삽과 무기들을 들고 제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살려달라고 빌었고 그 무장괴한들은 자비 없이 문을 두드리며 저보고 내리라는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은 총까지 쥐고 있었기에 저는 꼼짝없이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공포에 휩싸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배신감도 들었습니다. 한국은 치안이 무척이나 좋고 총 같은 건 구경조차 못한다고 들었는데 전부 거짓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무릎을 꿇고 목숨만은 살려달라며 싹싹 빌기 시작했는데 이런 제 모습을 본 그들은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그 남자들은 갑자기 복면을 벗더니 영어를 사용하며 자신들은 이 근처 부대에서 복무 중인 군인이며 야간 훈련을 진행하고 복귀하던 중에 저를 발견했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제야 그들의 군인 복장이 눈에 들어왔고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그들은 저를 진정시키면서도 멈춰있는 제 차와 고라니 시체를 보고 도와주기 위해 왔다고 말하며 제 차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들이 타고 온 트럭에서 공구들을 가져오더니 자동차 정비사처럼 빠르고 신속하게 뭔가를 고치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손발이 척척 맞는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도 서로가 할 일을 완벽히 수행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한국의 군인들은 고친 차를 이것저것 테스트해보더니 찌그러진 차체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고라니는 자신들이 알아서 치우겠다고 말한 뒤 그대로 떠나버렸죠. 워낙 긴장을 해서인지 저는 도저히 제가 겪은 일들이 꿈인지 생시인지도 모른 채 그들이 떠나면서 내비게이션에 입력해준 숙소로 향했는데요. 숙소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울 때가 돼서야 제가 그들에게 제대로 된 감사 인사조차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도 미안해지기도 했네요. 한국의 군인들이 저를 도와주다니 저는 이 나라의 치안이 이미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이들의 도움 덕분에 저는 무사히 강원도 여행을 끝마칠 수 있었는데 저는 렌터카를 반납할 때도 굉장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고를 냈으니 당연히 돈을 지불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직원은 보험을 들어서 괜찮다며 한국에서 고라니를 치는 사고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이런 사고는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저를 그냥 보내주는 거 아니겠어요? 부끄럽지만 독일이었다면 이런저런 구실을 대면서 고객에게 엄청난 수리비를 청구했을 것이고 보험사에서 지급한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챙겼겠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민의식을 갖고 있었고 이들의 이런 양심적인 모습을 보면 한국이 왜 치안이 좋을 수밖에 없는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돈에 양심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기에 범죄를 저지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강원도에서 겪었던 이날의 경험은 정말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것이고 언젠가는 저를 도와줬던 고마운 한국 군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한밤중에 도로에서 도움을 받았던 독일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